7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카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 주식시장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계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게 네. 약간 수상하다 싶었어요. 그렇죠. 간밤에 미증시가 급락했던데 네. 사실 CPI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발표된 CPI 지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미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그 호재가 묻히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진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출렁거리는 시장에 휩쓸리실 필요 없이 괜찮아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7월 남은 시장 그리고 하반기 시장 분명히 우리 시장은 상반기 때 미국, 일본에 비해서 못 갔던 거 하반기 때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로 한번 또 시장 네. 이야기해보죠. 오늘 시장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요. CPI 해석.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저는 사실 어저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네. 물가가 2% 도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CPI가 좀 높게 나와서 이게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어쨌든 9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연준이 지금 2% 물가 안 오면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CPI 지표를 딱 열어보니까 일단 헤드라인 CPI가 3.0% 전월 대비 또 둔화했고 맞아요. 특히나 전월 기준으로 물가가 올라갔는지를 보니까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0.1% 물가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4년 만이거든요. 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지금 하락했다라고 이제 됐기 때문에 미국은 확실히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기준금리를 빠르게 좀 인하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네. 7월 말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 7월 말에 깜짝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도 뭐 여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10% 내외 아직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만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6월 달에 점도표 1회로 공개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때 최소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어저께 이 CPI 지표 발표가 되자마자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어요.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이제 급반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조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1,370원대에서 매매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환율은 1,360원대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매크로 이슈들을 보고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미국 시장의 그 대응에 저는 단초가 좀 보였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했는데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3.7% 급등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동안에 숨죽였던 중소형주들. 우리 시장을 두 개로 나눠보면 대형주는 코스피, 중소형주는 코스닥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사이즈를 보면은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못 갔었는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반등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성장 섹터 중소형주들을 반드시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걸 CPI 지표 발표를 보고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사실 이 종목들이 워낙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급격하게 출하가 좀 되면서 또 특히나 테슬라는 지금 거의 뭐 어제 하루 만에 10%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로보택시 출시 시기가 8월에서 10월로 미뤄졌다,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건데요. 뭐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거 약간 좀 되돌리는 조정이 이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반면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 로테이션, 대형주에 너무 집중되어 있던 쏠려 있던 수급이 중소형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다시 이제 낙폭과대 구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잖아요. 네. 일단 많이 안 빠지는 건 어저께 일단 얻어맞았어요.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 주요국 지수 중에 유일하게 혼자 빠졌습니다.
유럽 다 올랐고 아시아 항생, 상하이, 일본, 니케이, 뭐 토픽스 전부 올랐는데 네. 우리 코스닥 시장만 어저께 급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작고 낙폭이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또 어제 빠졌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7월 남은 기간 그리고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수혜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 외에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6천억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중형주들도 분명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도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아니 CPI 확인하고 나는 시장 오를 줄 알았는데 네. 뉴욕 증시 하락하는 거 보고 참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다고 네. 하시네요.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레시피를 보고 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네. 오늘 오후를 위한 레시피 열어주시죠.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뭐 같은 맥락이에요. 네. 환율 하락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환율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거. 아까 어렵다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항상 미국 증시하고 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따라간다면 저는 하반기에 계속 6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환율 하락에 이제 배팅해야 된다. 그러면 중소형 성장 섹터 종목들이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일단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 보면 또 막 의료기기 그동안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성장 섹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때 살아날 수 있는 업종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도 눈여겨보자라고 오늘장 레시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종목을 리뷰해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사실 어제 우리 이 바리스타 시작하기 전에 사담을 나누면서 네.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야기 그렇죠. 뭐 이런 거 정말 네.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로봇주가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에이 그게 뭐 바로 반영되겠어라고 했는데 어찌저찌 오늘 이벤트가 더해지면서 로봇주가 제일 강해요. 맞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25%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6월 네. 초에 여러분들께 이게 바닥권에서 정말 바닥이었잖아요. 7만 3천 원대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다음에 로봇 종목들이 단기 반등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쭉 누르면서 또 7만 4천 원대까지 하락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지난주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어저께는 두산 로보틱스가 MSCI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장 끝나자마자 초대형 호재가 나왔죠. 이제 두산 밥캣가의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25%나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에서는 뭐 협동 로봇 1등, 뭐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한 4등, 6등 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 유일한 이제 아킬레스건 약점이 좀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다는 거. 아무래도 밸류는 좀 높게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좀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두산 바켓이랑 합병이 돼버리면 바켓이 뭐 조 단위로 지금 수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해버리면 이제 재무 구조와 관련된 이제 악재도 털어낼 수 있고 특히나 두산 바켓은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제 중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양사 간의 시너지도 있고 두산 밥캣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 시장의 협동 로봇을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가 부각이 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저는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철저하게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고요. 그러면 다른 로봇 기업들도 왠지 모르게 뭔가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이제 후속주들 특히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꿈틀꿈틀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테슬라도 지금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투입을 해서 자동차를 이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 쪽에도 사람 대신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로봇이 반도체 이제 공정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이제 앞으로 로봇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투자 네. 일종의 뭐 바켓한테 어찌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투자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에 대한 어떤 대기업들의 로봇 기업에 대한 또 투자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상승은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종목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25% 상승 그리고 저희가 매수한 이후로 한 48%의 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전고점까지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갈까요? 네, 일단 오늘은 완벽하게 지금 뭐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 오히려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야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일정 부분 뭐 차익을 좀 챙기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막 11만 원, 12만 원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전고점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음 주에 충분히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물려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버텨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네. 반도체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가 이번 주에 매수한 반도체주는 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제우스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제우스는 사실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세정 장비, 제 PO가 막 이제 들어온 게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HBM용 장비들을 개발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테크윈 같은 이런 후공정 이제 테스트 장비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네. PSK 홀딩스도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연초 대비하면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제우스는 HBM용 이제 세정 장비 개발을 해서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될 텐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00억인 걸 감안하면은 지금 현재 시총이 5천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더라도 PR이 한 10배 미만 정도 수준. 내년까지를 이제 감안하면 급격하게 이제 밸류가 더 낮아지거든요. 거의 PR 7배 정도 이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업인 반도체 HBM에 대한 이제 이슈가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 쪽 이슈예요. 네. 지금 로봇이 우리가 뭐 반려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옵티머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어내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건 산업 현장,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뭐 조선소 이런 산업 현장에 이제 투입하는 로봇들을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의 이슈가 이제 또 제우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성장 동력으로 이 산업용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그게 1분기 때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러면 2분기 때는 당연히 HBM 매출까지 가세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점프업 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증 물량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펀더멘털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무증 신주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한 2, 3개월 정도 지루한 횡보 조정을 이제 거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적기다. 우리가 종목들이요.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좀 인내심을 좀 가지고 업황의 트렌드를 보고 실적에 좋아지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보면서 끈기 있게 좀 투자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우스는 그야말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우스 지금 구간 당장 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모멘텀이나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원샷 원킬 종목 무엇을 준비할지 네. 저희 앞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할 때 네네. 그래서 저 로봇주 오늘 뭐 살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그냥 두산 로보틱스를 사시라고 말씀드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갭들 걸 예상하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뭐 고만고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26,900원 현재가로 SPG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완성 로봇을 만드는 기업 외에 로봇의 가장 필수적인 이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용 감속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SPG다. 2019년에 국내 최초로 이제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이제 양산을 했고요. 제조업용 이제 로봇 감속기 시장에서는 국내 1위 점유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모터하고 감속기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일반 모터 매출 비중이 좀 더 높긴 한데 이제 2027년 정도 넘어가면
일반 이제 모터 감속기 매출보다 사실상 이제 로봇 쪽 매출이 더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감속기는 모터에다가 이제 기어를 연결을 해가지고 힘과 속도를 조절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관절이 있는 것처럼 로봇 팔에도 그 관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속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중대형 감속기 시장은 아쉽지만 일본에서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낙 같은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중대형 감속기 시장 다 장악을 하고 있고 특히 초정밀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일본 기업들이 확실히 이제 기술력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중대형 감속기 시장은 일본이 완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 독과점을 하고 있다. 다만 SPG 같이 이렇게 소형 감속기는 네. 기술력이 일본의 거의 한 9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기업하고 좀 차별화되는 이런 이제 소형 감속기 시장에서는 SPG가 충분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SBB 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초소형 이제 정밀 감속기 시장에서 국산화를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파령 로봇 최근에 이제 RBY1에다가 바로 이 SPG가 감속기를 공급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BY1이라는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장에 이제 투입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제 로봇에다가 감속기를 이제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큰 호재고 만약에 로봇 기업들이 막 작년처럼 이렇게 막 급등하던 그런 이제 사이클 때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바로 상한가 갈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꼬리가 쭉 달리면서 주가가 이제 살짝 좀 눌렀었고요. 한 10% 정도 상승했고 어저께 추가 상승, 오늘도 약간의 이제 눌림목 상승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닥은 이제 확실히 좀 탈피했다라고 보고 요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저점 매수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작년 고점 대비하면은 뭐 주가가 지금 4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이래요.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단발성으로 일단 3만 원 정도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 한번 잡아드려보고 손절가는 24,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역시 감속기 대장하면 SPG지라고 이야기 올려주시는데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저희 원하는 목표가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샷원큐 종목 알아봤고 두 번째는 네. 오늘 시장에서 화제를 끌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 종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오늘도 펩트론 네. 어제 이제 반등이 주가가 이제 조금 꺾였고 오늘 초반에도 약세 출발했다가 그냥 순식간에 이제 상승 부야가 걸릴 정도로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전히 네. 뭐 대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아직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미국장 흐름 그리고 이제 환율과 관련된 이슈 짚어드리면서 사이즈 로테이션이 분명히 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시총 한 3천억, 4천억 혹은 한 5천억, 6천억 그 정도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시면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실 만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12,680원의 현재가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퓨처캠이라는 종목 한번 보세요.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 머물러 있던 기업이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3천억, 4천억 뚫고 지금 주가도 2만 원 위로 이제 뽑아 올리면서 사상 최고가 갱신을 좀 하고 있거든요. 퓨처캠처럼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매물 소화하고 추세적인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아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 중에 여러분들께 세포 치료제 관련된 수혜주로 큐로셀이라고 하는 종목들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도 딱 그 정도 이제 시총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중대형주 아주 빅사이즈 이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다가 그게 이제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들 쪽으로 확산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아 이노베이션은 면역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파이프라인 한 3개 정도를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GI101, GI102. 요게 이제 임상 1, 2상 결과가 이제 공개됐을 때 부분 간의 내지는 이제 완전 간의 사례까지 이제 보고가 좀 되면서 탁월한 임상 결과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었고 네. GI102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 변경으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GI301 이게 알레르기 치료제인데요. 경쟁약인 이제 졸레어 대비해서 IgE가 탁월하게 이제 높았다라는 게 수치가 보고가 되면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술 이전 내지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이제 점증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제법 강해진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네.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상단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1,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 이렇게 지하 이노베이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종목 그 외에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김영민 매니저를 네. 또 보고 싶다. 어디로 갈까요? 금요일은 주식 사는 날이에요. 아, 네. 주식을 사놔야 다음 주에 이제 수익 낼 수 있겠죠. 네. 다음 주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 확실하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무료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